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해도 기업이 잘 돌아가기만 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택근무 실태와 해결할 과제를 박대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재택근무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실제로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을 취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재택근무하시는 분이 느끼는 재택근무의 장점과 단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편안한 복장으로 아침에 회사 대신 집 공부방으로 출근하는 이 남성은 IT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예.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일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시간들 많이 뺏기는데 그런 시간들이 없다 보니 업무 그런 시간 활용도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단절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업무 협의를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익숙해질수록 소통이 원활해진다고 말합니다. 또 각자 집에서 일하다 보니 회사의 기밀이 바깥으로 셀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인데요. 예. 회사마다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곳곳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임시 사무실이 있으면 한 곳에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사무실이 폐쇄되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해 보입니다. 저렇게만 된다면야 뭐 굳이 출근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보여주신 저런 직장은 IT 기업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기업들은 좀 사정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 대기업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 제조업 일자리가 많습니다. 이 삼성전자나 LG전자, 포스코 같은 대기업 제조업 대기업들도 최근에는 사무직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직은 다릅니다. 생산직은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행히 방진복을 입고 일하는 반도체 생산 라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설령 확진자가 나온다고 해도 전체 라인을 멈출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 방진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데요. 예. 하지만 대부분의 생산 라인은 이런 방진복을 입고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봄에도 확진자가 발생해 일부 라인이 멈춰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점심시간을 이교대로 하고 직원들의 동선을 분리해서 최대한 서로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 프로그램이나 재택근무를 위한 여러 가지 설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렇게 출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직종들이 있죠. 근데 저런 생산 현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방역 당국도 뾰족한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방역을 잘하는 당국밖에 할 수 없는데요. 네. 이 재택근무가 어려운 회사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시차 출퇴근제를 통해서 직원들의 상호 접촉과 감염을 막아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문제 겪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큰데요. 네. 미국을 보면은 상당수 유명 기업들이 이미 내년까지 재택근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은 내년 1월까지, 구글과 페이스북은 내년 7월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된 다음에도 원하는 직원은 영원히 재택근무를 하게 할 방침입니다. 예. 미국 주요 기업이 이렇게 재택근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 아닌 IT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늘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일이 힘들다는 직장인들이 한국이나 외국 모두 많은 상황이고요. 가정생활과 일이 구분이 안 돼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곳의 통계에 따르면 재택근무로 근무 시간이 오히려 48.5분이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근무 시간이 끝나서도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재택근무가 오히려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군요. 재택근무의 부작용이 아무래도 있을 수가 있겠죠. 코로나19 충격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코로나19 상황이 중소기업들에게 특히나 더 어려울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실제 통계가 나왔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고용 동향들을 보면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 종업원들이 여전히 훨씬 더 어려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용부가 발표한 7월 사업체 종사자 수를 보면은 29인 이하 기업, 즉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의 고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7만 1천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11만 명 이상이 줄었고요. 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 직원은 오히려 4만 4천 명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중소기업 이하의 작은 기업들 위주로 현재의 고통이 더 크다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충격, 업종별 차이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다들 예상하다시피 숙박업, 음식점업의 고용 감소가 큰 상황인데요. 7월에는 전달보다는 감소폭이 다소 줄었다고 하지만 1년 전보다 여전히 고용이 12만 명 감소한 상황입니다. 제조업도 7만 3천 명이 줄었고요. 사업 시설 관리 같은 경우에도 6만 명이 줄었고 도소매업도 1년 전보다 5만 5천 명 고용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7월까지 통계가 이런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된 8월 통계는 더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방역이 경제다. 그 말이 실감이 나는 시간입니다. 네, 방역이 경제다. 알겠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